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민규 의사입니다. 30년 넘게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수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늘 마음이 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중에 자주 잠에서 깨서 화장실에 가시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피부가 칙칙하고 눈 밑이 어두워 보이지만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가요? 혹은 요즘 들어 손발이 차고 발목이 조금 붓는 느낌이 드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든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조용히 신장이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신장은 허리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기관이지만 우리 몸의 생명을 걸러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몸속 혈액과 에너지 흐름이 모두 막히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마르면 흙이 메마르고 나무가 시드는 것처럼 말이죠. 한번 신장이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시점에야 그 심각성을 알아차립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투석이라는 두 글자를 말할 때 그때서야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우리 몸은 정말 조용합니다. 신장은 아프지도 않고 뚜렷한 신호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약해질 뿐입니다. 그러다 너무 늦어버린 순간에야 비로소 도움을 요청하죠. 한국의학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5명 중 1명은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하고 살아가지만 점점 기운이 빠지고 왜 그런지도 모른 채 지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몸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숙면을 돕고 피로를 줄이며 다시 몸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줄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 하나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마다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신장 노화와 혈압을 조절하며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곧 소개할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저는 강민규입니다. 30년 넘게 의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피로감, 다리 부종, 불면, 손발 냉증이 단순히 나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치료와 연구를 거듭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기만 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경기도 외곽의 한 가을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75세 김영수 어르신을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한때 누구보다 건강하고 손이 단단한 목수셨지만 몇 년 전부터 몸이 눈에 띄게 약해지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밤에 소변이 잦아지는 정도였지만 점점 피로가 심해지고 발목이 붓더니 결국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죠. 그동안 피땀 흘려 모아둔 돈은 약값과 병원비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르신은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영수 어르신 같은 분들이 너무 늦기 전에 신장을 돌보게 할 수 있을까? 그 간절한 질문이 저의 긴 연구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 일본, 중국의 한의학설을 다시 읽고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와 비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신장의 건강은 체온과 혈액순환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신장세포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받지 못해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이 원활히 돌고 신장이 안에서부터 따뜻하게 되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실천한 많은 환자들이 단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숙면을 되찾고 부종이 줄어들며 피로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한국의 부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익숙한 재료 하나가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신장을 회복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며 다시 생기를 되찾게 도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50세 이상이고 자주 피로하거나 불면에 시달리거나 밤에 여러 번 깬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당신을 평생 투석이라는 무서운 말을 듣지 않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는 김영수 어르신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몸 앞에서 무력해진 그 눈빛이었죠.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죽는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다만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짐이 되는 게 두려울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있는 건 단지 한 명의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 제 삼촌, 그리고 그 세대를 살아온 수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일만 하다가 정작 자기 몸은 돌보지 못한 분들 말이죠. 저는 다시 어르신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하루에 물을 겨우 2컵만 마시고 계셨고 그것도 전부 냉장고에서 꺼낸 찬물이었습니다. 입맛이 밋밋할까 봐 식사는 짜게 드시고 하루 종일 앉아서 목공일을 하시며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느라 몸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습관들이 바로 신장을 지치게 하고 하루하루 약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냉기가 신장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 결과 신장의 여과세포, 즉 네프론이 충분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혈액 여과율이 저하됩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몸속 노폐물이 쌓이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다리가 붓고 전신이 피로해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동양의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양기의 근본이다. 즉 몸이 차가워지면 신장의 생명불이 서서히 꺼지고 그때는 신장뿐 아니라 간, 심장, 폐까지 모든 장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런 의학적 원리를 김영수 어르신께 천천히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르신께 필요한 건 독한 약이 아니라 따뜻함입니다. 저는 몸속 온도를 자연스럽게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어느 집에나 있는 재료, 생강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생명의 불씨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깊은 신장까지 힘차게 흘러가게 도와줍니다. 서울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교의 현대 연구에서도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신장의 미세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하며 크레아틴 수치를 낮추고 신장 세포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김영수 어르신께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매일 아침 제가 알려드리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만 드세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단, 꾸준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신선한 생강 몇 조각을 껍질째 자릅니다. 정유 성분이 껍질에 많기 때문이죠. 그것을 250ml의 끓는 물에 넣고 약불로 3분간 끓입니다. 그 다음 홍차 약간과 흑설탕 한 스푼을 넣고 잘 저은 뒤 반드시 따뜻할 때 마십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한 잔이 아니라 따뜻함이라는 습관입니다. 몸이 다시 그 온기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저는 왜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이 함께 섞였을 때 그렇게 강력한 신장 회복 효과를 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한방의 지혜가 아니라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신장 회복뿐만 아니라 혈압 조절, 숙면 개선, 만성 피로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혹시 당신이 몸이 자주 차고 쉽게 피로하며 밤에 자주 깨는 편이라면 이 다음 이야기가 당신이 매일 아침 따뜻하고 건강한 몸으로 깨어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영수 어르신과 박순자 씨의 회복을 직접 본 뒤 저는 그들이 마신 차의 조합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그냥 평범한 생강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강, 홍차, 흑설탕의 조합에는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전통 의학에서 강조해온 아주 섬세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옛 의학서 동의보감에서 명예 허임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생강은 즉 양기이다. 불을 일으키되 태우지 않고 기를 통하게 하되 마르게 하지 않는다. 즉 생강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기혈이 자연스럽게 순환되도록 돕고 열이나 피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홍차는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태아닌과 폴리페놀이 풍부해 신경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며 심혈관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에 흑설탕은 철분, 칼륨, 칼슘 등의 미네랄을 공급하며 혈액의 따뜻한 에너지와 활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몸 안에서 기적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이 따뜻해지며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강해집니다. 몸은 더 이상 체온을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에너지를 오롯이 혈액 정화와 세포 재생에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를 꾸준히 마신 환자들의 변화를 여러 번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 2주 만에 크레아틴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지고 흑비치던 얼굴의 생기를 되찾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깊은 잠을 되찾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강력한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진저롤은 신장의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가열 과정에서 생성되는 쇼가올은 신장 세포 깊숙한 곳의 염증을 완화하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마치 추운 겨울날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을 따뜻한 온기로 녹여 다시 물이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편 홍차 속에 들어있는 태아닌 성분은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켜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주고 흑설탕의 풍부한 미네랄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며 신장이 독소를 걸러내는 기능을 근본적으로 돕습니다. 이 세 가지 재료의 만남은 따뜻하게 하고 순환시키며 영양을 공급하는 신장 회복의 삼합이라 부를 만합니다. 저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차는 병을 공격해서 고치기 위한 독한 약이 아니라 지친 몸을 다시 따뜻하게 길러주는 생명수입니다. 따뜻함으로 정성껏 길러진 몸은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별한 조합을 회생차, 즉 다시 살아나는 차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고는 합니다. 선생님, 저도 평소에 생강을 먹는데 왜 몸에 변화가 없을까요? 그 답은 바로 마시는 방법에 있습니다. 생강은 충분히 데워졌을 때, 그리고 우리 몸이 그 따뜻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효과를 냅니다. 차갑게 식혀서 마시거나
단순히 향만 즐기는 정도로는 몸을 데우기는커녕 약효가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반드시 따뜻할 때 호호 불어가며 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마시거나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위가 약해서 속이 쓰린 분들은 생강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꿀을 약간 넣어 중화시키셔도 좋습니다. 저를 가장 감동시킨 사례 중 하나는 부산에 사는 78세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오랫동안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자주 붓는 증상 때문에 고생하셨고 혈압이 일정하지 않아 늘 불안해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노화 현상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증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생차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씩을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후 박 할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민규 선생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차를 마시면 무겁던 심장이 가벼워지고 몸이 안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처럼 피곤하고 숨이 차신가요? 할머니는 수화기 넘어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젠 시장 갈 때도 중간에 쉬지 않아도 돼요. 다리가 붓지 않아서 걷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녀에게 다시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돌려준 것입니다. 인체는 본래 매우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몸이 제 리듬대로 돌아가도록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진흙으로 막혀 흐르지 못하던 강도 물길만 살짝 터주면 다시 맑은 물이 흐르듯이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가 따뜻하고 원활하게 흐르면 신장은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회복하고 스스로 재생합니다. 최근 저는 몇몇 연구기관과 함께 이 회생차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아침 생강, 홍차, 흑설탕차를 4주간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신장 혈류량이 평균 12% 증가했고 몸속 염증 지표는 18%나 감소했습니다. 즉 단지 하나의 작은 습관만으로도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 과정을 재가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과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기적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랄 뿐입니다. 생강, 홍차, 흑설탕. 이 세 가지 평범한 재료는 몸의 목소리를 따뜻함으로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회생 효과를 오래 유지하는 법과 생강을 사용할 때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왜 따뜻함이 수명을 연장시키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인의 삶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따뜻함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깊이 느낀 것은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힘은 복잡한 수술이나 값비싼 약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언제나 단순한 것들 속에 있었습니다. 따뜻한 생강차 한 잔, 깊은 숨, 한 번 푹 자는 하룻밤.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죽어가던 몸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대구에서 열린 어르신 모임에서 한 분이 손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규 선생님, 제 신장은 이미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 생강차를 마신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저는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등불이 희미해졌을 때 기름을 조금만 더 넣으면 불빛이 다시 조금 더 밝아집니다. 비록 예전처럼 환하진 않아도 앞길을 비출 만큼은 충분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이 약해졌더라도 혈류를 따뜻하고 원활하게 유지하기만 하면 생명은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타오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증명되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신진대사가 무려 12%나 증가하고 혈액순환이 약 20%나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몸이 조금만 더 따뜻해져도 특히 신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가 더 많은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생강과 홍차, 흑설탕의 조합은 그 소중한 따뜻함을 하루 종일 지켜주는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서는 환자들에게 항상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약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습관입니다. 첫째, 꾸준히 마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절대 거르지 말고 드세요. 이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내 몸에 보내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둘째, 가볍게 움직일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 없습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며 걷거나 자기 전 허리 아래 신장 부위를 따뜻한 손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따뜻해진 혈액이 신장으로 더 쉽고 빠르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셋째,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외로움은 우리 몸을 가장 차갑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불안은 혈관을 수축시켜 어떤 나쁜 음식보다 더 빠르게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수원에 사는 76세 이순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심각한 불면증과 손발냉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드셔도 그때뿐이었고 밤마다 추위와 외로움에 떨며 잠들지 못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약 대신 세 가지 처방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회생차 한 잔 마시기, 매일 밤 15분간 따뜻한 물로 조격하기,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꼭 멀리 사는 딸에게 전화해서 목소리 듣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치료냐며 의아해하셨지만 할머니는 저를 믿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정확히 2달 후 할머니는 밝고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강민규 선생님, 저 이제 수면제가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숨을 천천히 쉬면 몸이 난로처럼 따뜻해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행복과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때로는 우리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따뜻함이 단순히 차 한 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따뜻한 마음에서 온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예 허임 선생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따뜻함으로 몸을 길러주라는 사람은 약만 찾는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산다. 그 말은 아주 오래된 문장 같지만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저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신장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기에 약으로만 고칠 수 없습니다. 따뜻함과 인내, 그리고 사랑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바쁘고 빠르게 살아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한 채 휴식 대신 진통제를 먹고 깊은 숨 대신 차가운 물을 들이킵니다. 하지만 부디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부속품을 갈아 끼우는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입니다. 막힌 강은 억지로 뚫는 것이 아니라 얼음을 녹여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회생차 한 잔, 충분한 잠, 느리고 깊은 호흡. 이것이 바로 그 멈췄던 생명의 흐름을 되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종종 건강을 회복하고 웃음을 되찾은 환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치료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대답은 늘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살아요. 그러자 몸이 저에게 고맙다고 한 것 같아요. 그들은 어떤 비싼 약이나 복잡한 검사 수치에 대해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따뜻한 생명력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막힘없이 흐르는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몸속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차갑고 지쳐버린 몸속에 단지 존재하고만 있나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회생차 한 잔, 천천히 들이마시는 깊은 숨, 그리고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거창한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인내심과 스스로를 향한 따뜻한 온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 강민규는 지난 30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인생 이야기를 목격했습니다. 그 속에는 절망의 눈물도 있었고 회복의 환한 웃음도 있었으며 도저히 믿기 힘든 기적 같은 회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누구나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절대 당신의 몸을 차갑게 식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다시 톱을 잡고 목공일을 하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박순자 할머니가 더 이상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에 드시던 평온한 얼굴, 이순자 할머니가 시장을 활기차게 걸으시던 그 가벼운 발걸음. 이것이 바로 제가 의사로서 살아가는 이유이자 여러분께 이토록 간절하게 따뜻함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그 안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온기를 말입니다. 그 따뜻함이 바로 당신을 살게 하는 힘이며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치유입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거르는 장기가 아니라 우리 몸의 보일러와 같습니다. 보일러가 식으면 집 전체가 냉골이 되듯 신장이 식으면 우리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보일러를 다시 지피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강의 뜨거운 열기, 홍차의 부드러운 안정, 그리고 흑설탕의 풍부한 영양이 당신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는 차가운 물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당신의 몸을 위로해 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단 한 분이라도 내일 아침 따뜻한 회생차를 끓이거나 아침 햇살 아래에서 20분만 걸어보신다면 저는 의사로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당신의 가족이 웃을 수 있고 당신이 활기차야 당신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따뜻하게 익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년이 아니라 내 두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따뜻한 차를 끓여 마시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노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의 지혜는 단순한 건강법이 아니라 그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부디 주저하지 말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친구에게 보내주셔도 좋고 가족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로 공유 버튼을 누르는 그 작은 행동이 어쩌면 차가운 몸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의 신장을 구하고 더 나아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 못 이루는 부모님이나 손발이 차다고 호소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그리고 저 강민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실된 의학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저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있어야 제가 병원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이익보다 환자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양심적인 목소리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회생차를 각자의 체질에 맞춰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구체적인 황금 비율 레시피와 섭취 시 주의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수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 비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찬물을 끊고 따뜻한 물을 마시겠습니다. 혹은 내일 아침부터 회생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다짐들이 모여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따뜻함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그러면 8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당신의 삶은 언제나 봄날처럼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의사 강민규는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따뜻한 치유의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